전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경우 국제유가, 환율, 원자재 가격, 해상 물류비 등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전쟁을 결정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벤저먼 네터냐후 이스라엘 총리나 다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국가 지도자의 군사적 결정이 국제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 시민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과 현실적인 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가해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과 피해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국제전쟁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 해상 운송 차질, 금리 인상 등 수많은 경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주장만으로 특정 국가 지도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입니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정부나 국가원수를 쉽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국민이 한국 법원에 미국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직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은 외교적 면책 특권도 강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능한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국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국제전쟁으로 인해 유류비 상승, 사업 손실, 투자 손실, 생활비 증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자료를 정리하며 전쟁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국가면제 원칙이나 관할권 문제 때문에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통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집단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나 ICC는 경제적 피해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즉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생활고만으로는 사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민간인 학살이나 국제인도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입증되어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통한 국가 간 분쟁 절차입니다. 그러나 ICJ는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사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특정 국가의 군사행동 때문에 자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재판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현실 정치와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국제경제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군사행동만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 상승에는 산유국 정책, 환율 변화, 국제금융시장, 투기 자본, 운송 비용,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결정과 개인의 경제적 손실 사이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외교 정책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로 간주됩니다.
통치행위란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즉, 군사행동이나 외교 정책은 일반 민사 문제처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부분 외교와 국제정치 영역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극단적으로 어떤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강제 집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 정부 자산이나 국가 지도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은 국제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인이 세계 지도자를 상대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활동이나 국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 국제 청원 운동, 경제 피해 조사 활동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실에 대해 보험, 청구나 상사소송 같은 현실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를 이유로 특정 국가 지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시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제법상 주권 면제와 인과관계 문제, 외교적 면책, 국제정치 구조 등의 이유로 실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전쟁 책임 문제는 단순한 민사소송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 외교, 국제법, 경제 질서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